뭐랄까요? 예쁘게 좀 조합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기하 시험 봤는데 그치? 근데 당일 점수는 별로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꽤 맛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은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영상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자, 오늘 좀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중간고사 어땠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은평고등학교 학교 배정이 처음 됐을 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응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달갑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시험의 난이도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가 너무 다르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학교, 난이도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평고등학교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이 진입장벽이 낮죠. 시험 준비에 있어서. 하지만 은평고등학교에도 부동의 1등급 계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를 또 달려나가는 와중에 또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쌤이 영상 마지막쯤에 기말고사 준비법으로 말씀드릴게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그래서 총평, 그리고 적중했던 문제들 중에, 그러니까 뭐 대부분 100%가 다 적중이죠, 뭐. 하지만 거기서 대표적인 문제 4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말고사 준비법. 우리 기말고사에 마무리 잘해서 1학기 종합등급 다 1등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시험 범위는요, 연립 전까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저기까지 공부를 했었다. 자, 문항수는 선택형 17개, 서답형 4개입니다. 서술형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게요. 서술형 채점이 까다로운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디귿 여고, 뭐 Y 여고, 뭐 이런 다른 여고들은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막 3점 감점, 뭐 어떤 식을 안 썼어 그럼 2점 감점, 이렇게 감점 대상이 되기 쉬운데요. 서답형이가 얼마나 좋아요. 답만 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특징, 전체적인 난이도가 평이하죠. 원래 이제 기존의 은평고등학교 시험의 어떤 체제를 유지했던 시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답형 배점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쉬우나 우리가 이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거나 또는 시간 안에 못 푼다면 그것이 등급으로, 좋은 등급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우니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학교보다 더 챙길 게 많은 학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대표적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캠프에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커리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교과서 변형 교재, 뭐 EBS 올림포스 교재가 아니고 EBS 올림포스 변형교재, EBS 올림포스 고난도 올림포스 변형교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교재의 변형교재와 또 교과서 변형교재로 여러분들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집니다. 근데 그 교과서 변형교재가 한 권에 거의 한 400페이지, 30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2권씩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캠프는 1학년이 지금 이제 기본반부터 쭉쭉쭉쭉 가서 스카이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반에서 대표적으로 2권으로 진도를 나가고요. 그렇게 시험이 이제 임박했을 때 시험 한 3주 전, 4주 전에 백캠 파이널 교재가 출시되죠. 그것은 바로 베이스캠프 엔제. 자, 파이널 엔제를 언제 한번 선생님이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지금 얘기 중이에요. 우리가 같이 멋있게 회의한 척 해보자. 그래서 백캠 엔제를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교재 구성이 이제 은평구 지역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예쁘게 좀 정리하고 또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다 그거를 풀어보고 또 이제 난이도 측정도 하고 단원별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정말 그 피땀 흘린 어떤 뼈를 갈아 넣은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백캠 엔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선택형 6번, 자, 다음 PX가 3차식이죠. 자, 그거를 예로 나눴을 때 4. 근데 PX가 이번에 어떻게? PX 플러스 2로 변형이 됐죠.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게 유사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다항식이 3차식이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변형된 거. 그래서 X자리에 X 빼기, X자리에 X 플러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 정리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러 갈까요? 자, 서답형 2번입니다. 자, 우리 서답형 2번에서는 다항식 px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항식 px가 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때 a, b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가 파이널 48번 문제 어떠세요? 다항식 4차식이요. 얘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개수 비교하고 또는 뭐 수치 대입하고 또 인수분해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개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탑4 4개의 그 적중했던 대표적인 문제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 중에서 선생님이 일부 뒤이어서 해설 강의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조금 더 예쁘게 판서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따로 찍었습니다. 자, 우리 서답형 3번. 자, 은평고등학교는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서답형 3번이 시험이 다 끝나고 가채점 기간에 이제 우리가 오류가 좀 발견됐죠? 그래서 한 문제만 따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서답형 3번 재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이 범위에서 최소값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서 교과서 그 대단원 종합이나 또는 중단원 종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자, 그런데 백회 면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2강 15번이 아주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가질 때 문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이따가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게 하는 서답형 4번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서답형. 이 와중에 보이는 거 보세요. 배점. 그래서 8점 싫어? 네, 싫어요. 우리가 어떤 학교는 다른 학교는 배점이 막 9점짜리 또 10점짜리도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생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우리 중학생 분들이 어머 8점 왜 이러겠는데 8점도 있네요. 자, 그런데 백회 면제 파이널 이제 우리가 145번 문제에서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아주 유사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많은 문제들을 정말 이번 시험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적중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대표적으로 4문제를 골라왔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문제가 요 정도.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참 무난했다. 하지만 아까도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렸지만 실수하지 말 것. 끝까지 방심하지 말 것. 그래서 완벽한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 준비법.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챙겨야 될 게 뭐다? 교과서다. 우리가 중학교 때 교과서를 열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은평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교과서 충실하세요. 특히 교과서에서 읽을 거리 또 생각해 볼 거리 이렇게 해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나와 있는 그 비문학 같은 지문들도 꼼꼼하게 보시고 그 밑에 질문들 몇 개 나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비문학처럼 지문 나와 있고 문제 1 뭘 생각해 보시오. 문제 2 친구들과 나눠 보시오. 그럼 진짜 친구들과 나눠 보란 얘기야? 아니야. 풀 수 있는지를 보란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교과서 맨 뒤에 답지 다 있기 때문에 거르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은평고. 두 번째,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문제집을 이렇게 많으면 좋다,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해요. 중학교 때는 문제집을 많이 풀면 풀수록 점수가 100점으로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절대 그렇지 않죠. 난이도 자체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봤던 문제랑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학교에서 부교재를 뭐 정해줬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만 은평고등학교는 공식적 부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교재가 달리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이제 좀 난감하실 텐데요. 선생님 봤을 때 은평고등학교는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내신 대비 유형서, 두 번째는 모의고사 대비서.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있는 문제집을 더 열심히 푸셔야 되냐면 은평고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유형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출판사로부터 절대 그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와플이라던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싼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다양한 내신 대비 유형서 문제집 사서 유형별로 정리만 꼼꼼하게 한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은평고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내야 나중에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을 3번씩 풀어내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죠. 만약에 한 번씩 3권을 풀려고 한다면 이거 이러면서 문제는 익숙한데 풀지는 못하는, 그래서 손은 덜덜덜덜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러고서 멈추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만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문제와 풀이 과정이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푸셔야 되니까 한 권을 3번씩 풀기를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에서 소개를 또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한 권을 사셔서 1차로 풀 때는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최상위 문제는 빼고 푸세요. 왜 빼라고 그러냐면 그것까지 풀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면좌표, 직선, 원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최상 문제들은 빼고 난이도가 하나 중인 거 그거 위주로 풀어주시고요. 그럼 2차로 문제집을 푸실 때는 1차에서 틀렸던 거 다시 푸시고 아까 1차에서 남겨뒀던 고난도 문제 포함해서 같이 푸세요. 자, 3차에는요. 1차, 2차에서 틀렸던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문제집 한 권을 아주 열심히 씹어드시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1등급에 다가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요 3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시험 보기 2주일 전, 최소 2주일 전, 뭐 3주 전부터 하면 좋고요. 여러분들 시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간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도 좋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학교 기출문제집 족보 같은 거 다운받아서 시간 재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겠죠. 자, 베이스 캠프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생님이 예상 모의고사, 학교별로 예상 적중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학교별로 시간 재고 풀어요. 왜냐하면 은평고등학교는 50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성고는 60분이죠. 제한 시간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분 동안 풀어야 된다? 그럼 50분 재지 마시고 45분. 그래서 20문제를 45분 동안 풀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 조만간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내신을 보면서 학교 시험을 볼 때 그 학생들마다 유형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푼 게 답인지 너무 헷갈리고 걱정이 돼서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형, 조마조마형. 그리고 연구가형, 교수형. 그래서 뭐냐면 한 문제 꽂혀가지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형. 내가 널 조질 거다 이러다가 다른 쉬운 문제 3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도 못 풀고 그럼 너무 슬픈 새드 엔딩이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덜렁이형.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다 풀이 과정의 95%는 풀었는데 마지막 5% 한 줄 두 줄 계산 실수해서 틀린 경우 많이 보신 경우라면 내 얘기다 라고 한다면 이 3번째 유형에 속하겠죠. 이런 등등등등의 이제 유형들이 있겠지만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각 유형마다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 또 이렇게 준비할 테니 한번 참고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자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그 인스타그램으로 DM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지금 계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그냥 진행할 때도 그런 질문 게시판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계산 실수 어떻게 줄이냐. 근데 계산 실수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그것도 또한 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실전에 가서는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실전에서는 끝까지 긴장해서 방심하지 말 것.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자꾸 다시 풀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든다면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 실수는 좀 덜하죠. 왜냐면 떨려가지고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은평고등학교 기출분석 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만났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또 잘 준비하셔서 1학기 종합등급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선생님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생기시면 언제든지 선생님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잘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뒤에 이어서 이번 문제 아까 선생님이 탑4 4개 적중 문항에서 대표적으로 2문제 골라서 해설할 테니까 꼭 보고 가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부탁해요. 자, 그럼 우리 은평고등학교 2022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선생님이 2문제
만나볼 거예요. 그중 첫 번째를 보죠. 조금 키울까요? 네. 자, 요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다항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어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1단계. 자, 1단계. 일단 저 px가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24는 자,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저 2차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까요? 네. 자, 인수분해해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겠지만 어쨌든 총 4차니까 앞에 2차가 있으면 네, 얘가 2차겠죠. 그래서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네 글자로 보다 인수분해가 된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넣어야 0일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 또는 마3이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과 마3을 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죠. 그러면 1, 마1 대입하면 플러스 2, a, 마이너스 b 더하기 24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빼기 b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죠? 27인가요? 넘기면 마이너스 27. 자, 마3을 대입할게요. 그럼 81. 마이너스 27에다가 하면 54.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24는 0이죠. 자, 여기서 9a 빼기 3b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더하시면 얼마예요? 135인가요? 자, 135에다 24 더하면 얼마죠? 9, 5, 1, 마이너스 159가 돼요. 그래서 다 약분을 때리면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3이죠. 자, 우리가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ab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빼자. 자,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2a죠. 자,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53 플러스 27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래서 A는 자 땅땅땅 A는 마이너스 13이죠. 자, A가 마이너스 13 나왔으면 B는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아까 그 식이 몇 개였나요? 이렇게 2개였는데 A가 마이너스 13이면 A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3을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3을 넣어주면 A에다가 그럼 B는 얼마냐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B가 14 나와요.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3. B는 얼마? 14가 나와요. 자, 이때 PX를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요. 자, A에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3과 B에다가 14를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다음 단계 2단계예요. 다 왔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1, 마이너스 13, 14, 24가 되죠. 자, 첫 번째 일단 마이너스 1로 해주면 1, 마3, 3,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24, 마이너스 24. 나 나머지 0인 거 확인되셨죠? 자, 또 마이너스 3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마3, 마6, 플러스 18, 8, 마이너스 24, 0. 그래서 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4차식은 자, 주어진 4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저 블라블라는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으로 여기 보시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1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죠? 요거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와 마사가 되죠? 그래서 다 정리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인수분해한 거 써.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빼기 4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 그리고 px식 요게 이제 px라는 거죠? px식이 이렇게 나왔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저식과 저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제 하려면 px식을 완성해야 되겠죠? 완성할 때 이 두 가지 값을 대입했다. 왜요? 나누는 식, 나눠 떨어진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대입했어요. 자, 두 번째. 자, 요게 이제 재시험 문제였죠. 자, 보시면 역시 재시험을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단원과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차 함수 문제였어. 그럼 재시험 문제도 사실 2차 함수예요. 원래 처음에도 2차 함수 문제였죠. 자, 다음 중 2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이 8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얘가 아보랴 위보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지점은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천천히 만들까요? 천천히 만들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kx는 x 마이너스 얼마? 2k의 제곱으로 불라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k일 때. 됐나요? 2k일 때 최대일 거예요. 그럼 그게 값이 8이니까 자 이제 가보자. 2k를 집어넣게.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8k 제곱, 마이너스 4k가 8입니다. 자 그러면 솔랑솔랑 지우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죠. 자 4로 약분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를 좀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인수분해를 했더니 아하, k가 2개 나온다. 마일과 2예요. 그런데 둘 중에서 하나를 A, 하나를 B로 놓자 그랬는데 A가 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자, 2단계. 자, 그렇게 됐을 때 1부터 5 사이.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1부터 5 사이 범위에서 y는 x제곱 빼기 ax인데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x고요. 자, b가 뭐야? 2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최소? 그럼 짜자자자자자잔 아래로 볼록이었어요. 자, 여기 대칭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범위 보세요. 1부터 5까지인가요? 자, 1부터 5까지인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가요? 솔랑솔랑솔랑솔랑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이 범위에서 무슨 가? 최소니까 언제 최소예요? 1일 때 최소네요. 그래서 1일 때 최소 값은 자,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1 대입하시면 112. 그래서 얼마? 4가 나오네요. 자, 문제에서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최소값은 얼마예요? 4고요. 그때 x값은 얼마예요? 1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은평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주요 문항 2문제 풀이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그 중요하고 또 귀한 얘기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던 얘기는 앞서 선생님 총평에서 얘기했죠? 꼭 기억하셔서 이번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두 손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